앤디 김 연방상원 의원이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은 기념으로 첫 상원 연설을 했습니다. 브루스 블레이크먼 나소 카운티장이 뉴욕주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연방이민당국이 체포된 불법 체류자에게 5,000달러의 체포 비용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민사회의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2021년 이후 미국에서 원베드룸 아파트 임대료가 가장 크게 오른 도시로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한인 최초로 연방상원에 당선된 앤디 김 의원이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은 기념으로 첫 상원 연설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첫 연설을 통해 모든 미국인들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연방상원에 취임한 지 1년이 된 9일 김 의원은 최초의 연방상원 연설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연설을 통해 최근 부친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면서 순식간에 아들에서 간병인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소아마비라는 장애를 안고 태어난 김 의원의 부친 김정한 씨는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며 매사추세츠 공대와 하버드대를 거쳐 유전공학자로서 암과 알츠하이머 치료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부친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던 날 자신의 직업, 아들의 직업을 묻는 의사의 질문에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자라면서 부친과 어려운 관계였음을 처음으로 고백한다며 부친의 알츠하이머 진단으로 이제는 그를 돌봐야 하는 책임을 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가족들에게 미국이 준 보살핌을 모든 미국인들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for all the faults that he and I embody, it doesn't diminish responsibility. And I will give him a good and decent life as best that I can provide. I will bring that same sense of responsibility right here into this chamber with a nation divided. I believe that one can and should care for one another, even in the face of division and disagreement. Just as caregivers have a responsibility to those in their care, we as senators, as Americans, have a responsibility to one another. 김 의원은 미국의 표 여럿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어원은 바로 사랑이라며 상원 의원으로서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700만 명의 미국인들과 고통 속에 있는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사랑으로 돌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연방상원도 미국인들을 돌보는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되어줄 것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And a Senate that created the kind of America where I can ease my anxiety as a parent as I watch my boys become men. Colleagues, I ask for your help here because I cannot do this alone. None of us have this power alone. And the nation is looking to us right now to right the ship and give a vision that we can be proud of. That I can say I did everything I could. That I have no regrets about the time I spent here, being a caregiver to our great nation, to make one out of many. I'm ready. Let's get to work. And with that, I'll yield back. 이날 앤디 김 의원의 연설을 들은 동료 상원 의원들은 그의 진심이 담긴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를 치고 그의 호소에 화답했습니다. 브루스 블레이크먼 나소 카운티장이 뉴욕 주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앨리스 스테파닉 연방 하원 의원과 경쟁하게 됩니다. 블레이크먼 카운티장은 뉴욕 주지사 선거 출마 선언과 함께 공개한 광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를 추진할 결단력 있는 지도자라며 자신이 캐시 호컬 현 뉴욕 주지사를 이길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공화당 경선에서 앨리스 스테파닉 연방 하원 의원과 맞붙게 됐습니다. 주 공화당 지도부가 피하고 싶어하던 양자 대결이 현실화된 셈이며 두 후보 모두 내년 11월 본선에서 호컬 주지사와의 정면 승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공화당 내 대립에 대해 나에게는 훨씬 재미있는 일이 됐다고 말했고 호컬 캠프 대변인은 블레이크먼을 트럼프 관세 정책을 추종해
뉴요커들의 부담을 키운 인물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스테파닉 하원 의원 측도 블레이크먼의 출마는 호컬에게 주는 조기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스테파닉이 트럼프보다 더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공화당의 가장 강력한 후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의 두 후보 모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두 후보를 두고 둘 다 훌륭한 사람들이라며 특정한 지지 표명은 피했습니다. 연방이민당국이 체포된 불법 체류자에게 $5,000의 체포 비용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민 사회의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이클 뱅크스 국경수비대 국장은 최근 14세 이상 불법 체류자에게 입국 경로나 체류 기간과 무관하게 체포 비용 $5,000가 일괄 부과된다고 밝히며 이는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2025회계연도 기준 최소 체포 비용을 $5,000로 설정하고 물가 상승에 따라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불체자 1명을 체포 구금 추방하는데 $17,000가 드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단속 효율성 제고와 재정 부담 완화를 동시에 노린 조치로 풀이됩니다. 또한 연방이민서비스국은 고위험 외국인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해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이민자 전담 사전심사센터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 센터는 비공개 및 공개 정보를 활용해 이민 신청서를 한 곳에서 통합 처리하고 인공지능 기반 심사 시스템을 도입해 고위험 대상자의 서류 검토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한 이란, 예멘, 아프가니스탄 등 19개 위험국 출신 신청자는 우선 심사를 받게 됩니다. 한편 보스턴 매체 WGBH에 따르면 지난 5일 보스턴 페뉴일홀에서 열린 시민권 선서식에서 일부 신청자가 위험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현장에서 선서가 취소됐습니다. USCIS의 최근 위험국 출신 이민자의 심사 업무를 일시 중단하라는 내부 지침 이후 전국에서 사전 통보 없이 선서 일정이 취소되는 등 비슷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뉴욕이 2021년 이후 미국에서 원베드룸 아파트 임대료가 가장 크게 오른 도시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대출 플랫폼 랜딩트리가 발표한 최신 연구에 따르면 뉴욕의 원베드룸 공정시장 임대료는 2021 회계연도 $1,801에서 2026 회계연도 $2,655로 급등하며 $854나 상승했습니다. 이는 미국 50개 대도시 가운데 가장 큰 폭입니다. 이미 뉴욕에서는 생활비 중 상당 부분을 주거비에 할애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같은 기간 50개 주요 도시의 평균 상승액은 $457로 뉴욕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가 산정하는 공정시장 임대료는 연방주거 지원 기준이 되는 값으로 지역 내 중간 가격대의 표준 임대주택 비용을 반영합니다. 전체 대도시 평균을 보면 2021 회계연도 $1,122였던 원베드룸 임대료는 2026 회계연도 $1,578로 40% 이상 상승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추세가 세입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지역에서 임금 상승이 임대료 인상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연방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90%는 2000년에서 2020년 사이 임대료와 주택가격이 중위소득보다 더 빠르게 상승한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가들은 임대료 급등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퀸즈 아스토리아 원베드룸 임대 아파트를 떠나 300평짜리 고급 뉴욕시장 관저로 이사합니다. 맘다니 당선인은 8일 성명을 통해 내달 1일 취임하면 아내와 함께 맨해튼 어퍼이스트 사이드에 위치한 시장 관저 그레이시 맨션으로 거처를 옮긴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사 결정은 가족의 안전 및 뉴욕 시민들이 투표한 감당 가능한 생활비 정책을 실행하는데 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맘다니는 2018년부터 퀸즈 아스토리아의 원베드룸 렌트 안정화 아파트에서 월세 $2,300를 내고 거주해왔습니다. 맘다니가 곧 살게 될 뉴욕시장 관저 저택은 면적이 300평이 넘고 방 5개의 넓은 잔디밭과 연회장을 갖췄습니다. 맘다니 당선인은 더 이상 아스토리아에 살지 않더라도 아스토리아는 내 안에 언제나 살아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셀프 계산대를 이용해 실제로 계산하지 않고 물건을 훔쳐가는 사례가 지난 2023년보다 1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금융서비스 기업 랜딩트리에 따르면 셀프 계산대를 이용해
실제로 계산하지 않고 물건을 훔치는 사례는 지난 2023년보다 12% 상승한 27%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밀레니얼 세대 41%와 Z세대 성인 37%는 절도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베이비 부머 세대는 2%만 절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남성 38%, 여성 16%가 물건을 훔친 경험이 있습니다. 연소득별로도 차이가 났는데 응답자 40%가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연소득이 3만 달러 미만이거나 3에서 5만 달러 사이인 가구는 각각 17%였습니다. 절도의 가장 큰 이유는 물가 상승이었습니다. 절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 47%는 현재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생필품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절도를 저지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46%는 고율 관세 부과로 인한 가격 인상을, 39%는 물가가 지나치게 비싸고 불공정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매트 슐츠 랜딩트리 수석 소비자 분석가는 사람들이 절도가 잘못된 행동이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물가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절도를 벌인 사람 가운데 약 3분의 1은 자신의 행동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5%는 셀프 계산을 일종의 무급 노동으로 생각하고 작은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 보상처럼 느껴진다고 답했습니다. 한인 최초 우주비행사 조니 김이 국제우주정거장에서 8개월간의 임무를 마치고 9일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연방항공우주국은 소유스 MS-27 우주선이 전날 ISS에서 분리된 뒤 지구를 향했고 낙하산 감속을 거쳐 이날 오전 10시 3분쯤 카자흐스탄 제즈카즈칸 남동쪽 초원지대에 착륙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니 김은 지난 4월 8일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해 245일간 나사의 과학 연구와 실험 등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주도로 건설된 ISS는 지구 상공 400km 궤도에서 하루 15.54번 지구 주위를 도는 축구장 크기의 다국적 우주 연구 실험 구조물입니다. 현재 양국 외에 유럽 11개국과 일본, 캐나다 등 13개국이 참여해 공동 운영 중입니다. 의사인 조니 김은 ISS에 체류하는 동안 승무원들의 혈액 안구 검사 등 건강 모니터링을 수행했습니다. 장기 우주 비행으로 인한 시력 근골격 손실 연구를 비롯해 어두운 환경에서의 식물 성장, 유전자 인코딩, 원격 로봇 팔 조종, 미세 중력 환경에서의 금나노 입자 생산 극대화, 우주 제약 연구 등 다양한 실험도 참여했습니다. 나사는 조니 김은 인류에 도움이 되는 과학 실험과 기술 시연을 수행했다라며 향후 화성 유인 탐사를 위한 나사 아르테미스 계획을 진전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일 연방대법원이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결하면 미국의 안보와 경제가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서 연방대법원의 관세에 대한 부정적인 판결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역사상 최대 위협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재정적으로 무방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유럽은 중국과 다른 나라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이미 하는 관세 부과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관세 덕분에 우리 국가 안보는 크게 개선됐고 우리는 세계 그 어느 곳보다 훨씬 재정적으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됐다면서 어둡고 사악한 세력만이 그것의 종식을 원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각종 관세의 위법 여부를 심리하고 있으며 이르면 연내에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연방법원이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의 생전 연인이자 공범이었던 길레인 맥스웰과 관련한 법원 증언 기록을 공개하게 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앵겔마이어 판사는 9일 맥스웰의 기소 관련 대배심 증언록을 공개하게 해달라는 연방법무부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연방의회가 지난달 앱스타인 수사 자료를 공개하도록 한 앱스타인 파일 투명성법을 가결한 데 따른 결정입니다. 앱스타인법은 앱스타인과 공모자 맥스웰과 관련된 모든 기밀 기록, 문서, 통신 및 수사 자료를 공개하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앱스타인 형사재판을 담당한 플로리다 연방법원도 앱스타인법에 따라 법무부의 대배심 기록 공개 요청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두 법원은 지난 8월 앱스타인 및 맥스웰 사건 관련 대배심 기록을 공개하게 해달라는 법무부 요청을 불허한 바 있습니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의 억만장자였던 앱스타인은 자신의 자택과 별장 등에서 미성년자 수십 명을 비롯해 여성 다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2019년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이후 앱스타인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정관계 유력 인사들의 리스트가 존재한다거나 그의 사인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는 등의 음모론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인공지능 산업 확대와 함께 미국 곳곳에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이 이어지면서 유색인종 거주 지역이 환경 부담을 가장 먼저 떠안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악시오스에 따르면 시민단체들은 AI 인프라가 기존 산업시설과 마찬가지로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집중되며 환경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규모 데이터 센터는 막대한 물, 전기, 토지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런 시설이 이미 대기오염과 산업시설 밀집 문제에 시달리는 흑인 라틴계 밀집 지역에 주로 들어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적 저항이 약하고 부동산 가치가 낮은 지역일수록 오염시설이 집중되는 과거 고속도로 정유시설 제조업 인프라의 패턴이 AI 인프라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 한 곳은 소도시 수준의 전기를 소모하고 하루 수천 톤의 물을 사용해 지역 주민들의 수도 전력 비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논쟁의 중심에는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xAI가 있습니다. xAI가 흑인 거주 비율이 높은 테네시주 멤피스 남서부에 추진 중인 슈퍼컴퓨터 데이터 센터를 두고 시민단체 전미유색인지 위항상협회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협회는 이 시설의 가스 발전기가 대기오염 방지법을 위반한다며 공해 증가를 문제 삼았습니다.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 부근 이산화질소 농도는 최대 79% 증가했고 지역은 이미 천식호흡기 질환 발병률이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미유색인지 위항상협회는 조만간 워싱턴 DC에서 환경기술 시민권 분야 인사들을 모아 전략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 향후 정책 법적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6개월 및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기획재정부는 외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규모 무역이나 생활비 송금 등의 편의를 올리기 위해서 내년 1월부터는 연간 10만 달러까지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송금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힙합 래퍼 제이지의 투자회사가 한화자산운용과 협약 체결을 맺고 한국의 대중문화 부분에 5억 달러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95세 워런 버핏 회장의 은퇴를 한 달여 앞두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핵심 경영진 재편에 돌입했으며 당사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토드 콤스가 JP 모건 체이스의 안보 회복력 이니셔티브 전략 투자 그룹을 이끌기 위해 퇴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보석 도난 사건을 당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누수가 발생해 고대 이집트 부선의 희귀도서 400권가량이 손상됐습니다. 박물관 관리자는 손상된 서적들은 건조 후 복원 과정을 거친 뒤 서가로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16 시리즈가 올해 3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1위에 올랐으며 해당 모델은 전체 판매 점유율의 4%를 차지하며 세계 분기 연속으로 정상의 자리를 주도했습니다. 영국 엑서터대 연구진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아프리카에서 펭귄의 주식인 정어리가 급감하며 지난 8년 동안 95%의 아프리카 펭귄 개체수가 감소했습니다. 마약 밀매 카르텔 간 충돌이 격화하는 에콰도르와 멕시코에서 잇따라 교도소 폭동과 차량 폭발 등 강력 사건들이 발생해 이틀 동안 2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모든 경기에서 선수들에게 전후반 각각 3분씩 수분 공급 휴식 시간이 제공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3도, 최저 기온은 34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9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28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KCS가 음악 미술 운동을 통한 뇌 건강 유료 프로그램 뇌건강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12월 13일과 12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KCS 베이사이드 본관에서 진행됩니다. 선착순 25명을 모집하며 25명 충원시 모집을 마감합니다. 프로그램 참가비는 120불이며 결제 방법은 추후 안내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12월 9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